족보 글 이영희 투 누구나 아저씨뻘이 된다든가를 훤하게 알 수 있답니다. 족보를 보면 그 집안의 내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족보의 내용은 다 믿을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 족보가 만들어지고서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족보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양반제도가 있던 조선시대부터랍니다. 당시 지배층이었던 양반은 세금도 내지 않고 병역의 의무도 먼저 되는 동안 온갖 특권을 누렸습니다. 또 양반이나 신부는 계속해서 자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한 번 양반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양반이고 한 번 상민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상민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서양 양반들은 족보에 관심이 많았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만들어 집안의 고귀한 혈통을 드러내고 권세를 내세워주고 다 했습니다. 양반들은 자기보다 낮은 벼슬 집안이나 벼슬을 하지 못한 일반 백성과 차이를 두어 자신들의 신분을 구분하는 문서 족보를 이용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신분들도 조선시대는 산농공상이라 하여 지배층이었던 선비, 주로 양반, 농사를 짓는 농민, 물건을 만들던 장인, 장사를 하는 일은 상인으로 신분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중에서 양반이 아닌 다른 신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잘났어도 평생 벼슬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지배층인 양반이 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양반제도가 무너지고 신분제도가 흔들렸던 조선 후기에는 조선 정기와 달리 마음대로 족보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족보를 통해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조상의 벼슬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조작했죠. 심지어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1894년 가보개혁으로 천민도 양반처럼 호적을 가질 수 있게 되자 일반 백성 중에는 신분을 속이로 양반의 족보를 구해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풍조가 유행에 견디면서 족보를 사고 팔기도 하고 남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올려 유명한 사람이 자선처럼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족보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조상을 섬기고 자손 간에 화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처럼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 자신의 조상을 버리는 등 원래의 뜻과는 많이 달라졌답니다. 가보개혁 1894년부터 1896년 사이에 추진되었던 개혁운동입니다. 개화당이 경권을 잡고 세 차례에 이르는 개혁을 통해 예전 제도를 근대식으로 고치는 등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꾀하였죠. 이때 신분차별 없애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조상이 필요 없다? 처음 족보를 기록할 때는 남자와 여자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친서는 물론이고 외손과 사위의 내력도 대대순으로 기록하지 아들 딸을 올리는 순서도 태어난 순서, 즉 나이 순으로 시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를 거치면 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시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은 아버지 쪽 중심의 가족실과 유교적인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죠. 여성은 오직 집안에서 남편을 맡들거나 집안을 다스리는 역할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이 족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족보는 점차 아버지 쪽 계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족보에 이름을 올 때도 태어난 순서와 상관없이 언제나 아들을 먼저 기재하였습니다. 심지어 딸의 이름을 올리지 않고 대신 사위의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이름이 올려지지 않았거나 나이 어린 남자 형제보다 뒤에 올려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당시 족보를 보면 어머니 쪽에 대해서는 그 계통을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알고 그 조상을 공격하지만 만들어진 족보가 오히려 한 조상의 축인 여성을 천하게 여겨 차별하는 남존여비 사상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남녀차별, 남녀구분이 엄격해서 조선시대에는 내법이 있어서 여성들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자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는 삼종 지도가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시집가면 친정과는 남담처럼 지내야 될 칠가외이라는 생각이 강했죠. 이런 불평등한 남녀차별 제도가 갖춰지면서 조선시대 여성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거의 누릴 수 없었습니다.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양반제도가 있던 조선시대 같은 신분사회가 아닙니다. 족보가 갖는 옛날 의미도 옛날처럼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족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족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족보는 한 개인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자료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귀중한 역사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존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조선 후기에 수대로 나온 거짓 족보들도 양반사회가 무너져가는 한 단면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조상의 업적을 알게 되고 그 조상을 본받아서 자기도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족보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풍조를 낳기도 합니다. 무슨 파, 면대선이라는 출신이 개인의 능력을 대신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사회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이 훌륭하면 그 자손도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기보다 실력에 의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능력이 맞는 사회적 지위와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족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양반사회와 대가족대가 무너지면서 족보도 가치도 점차 희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60% 정도가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꼭 족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조상을 기리고 그 정신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꼭 족보를 만들어 그 조상을 기리겠다면 아버지 쪽 어머니 쪽 구분 없이 기재하고 평소에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나를 중심으로 간단한 조상의 계보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족보를 만드는 것 자체보다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베풀어준 은덕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정신을 이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족보에 대한 이모저모. 족보는 한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핏줄과 역사와 계통을 바뀌습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울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지요. 족보는 어느 나라에서 생겨났을까? 성씨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료를 알 수 있는 족보는 제계라 하여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최초의 족보는 문화 유씨의 영락보라고 알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서문만 전해지고 실물은 없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오래된 족보로는 1467년에 간행된 안동 권씨 족보인 성화보와 1565년에 간행된 문화 유씨 족보인 가정보가 있습니다. 그 일을 본떠 명문 집안에서 앞다퉈 족보를 만들었죠.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족보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족보가 있을까?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도 귀족들 사이에 족보가 전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개인의 가계사와 같은 걸 더 우리나라 족보와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족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 족보 학회나 족보 전문 도서관까지 있다고 합니다. 항렬, 같은 조상을 둔 조화손들끼리 세대 간 관계를 표시하는 말로 형제관계는 같은 항렬임. 출가외인, 시집간 딸은 친정과는 남이라는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친정보다는 시댁을 중시하고 거기에 충실할 것을 강요하는 말. 호, 본명 대신에 부르는 이름. 배우자, 부부의 한쪽, 남편에 대한 아내, 아내에 대한 남편, 병역, 국민의 의무로 일정기간 동안 구분에 복무하는 일. 기재, 적어서 올림. 이야기 끝. 고생했어요.